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똑똑 여러분들의 꿈으로 향하는 문을 두드려서 활짝 열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 핵심 열쇠죠. 학습 목표는 단어의 의미 관계, 총 3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동음이어와 다이어 요 2가지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의 관계인데요. 유의어란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말합니다. 자,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과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유의어의 가장 쉬운 예로는 이런 거죠.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 이러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엄마, 엄마 이렇게 불러도 되겠지만 좀 공적인 자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공손하게 저희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어머니 이러한 것들이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 반의 관계는 서로 의미가 반대가 되거나 대립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반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한 쌍의 반의어 사이에 하나의 의미 자질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자질들은 공통적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년과 할머니를 볼까요? 공통점은 모두 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은 우선 성별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세대도 다릅니다. 이렇게 의미 자질들이 여러 가지가 다르면 우리는 이것을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과 할머니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또 이러한 반의 관계에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와 또 정도에 따른 반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 대칭의 반의 관계가 있는데요. 상호 배타적인 것은 살다, 죽다. 자, 이 중간에 우리 뭔가가 올 수가 있을까요? 없죠. 사는 것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관계도 있고 또 정도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길다와 짧다. 사실 상대적인 거죠. 선생님이 지우개와 연필과 30cm자를 비교하는데 지우개를 30cm자와 비교하고 연필과 비교했을 땐 똑같겠지만 연필을 연필보다 작은 지우개와 30cm자와 비교를 했을 때 길고 짧음은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방향의 반의 관계도 있습니다. 위, 아래 이러한 것들은 방향면에서 서로 반의 관계에 놓여 있는 단어들이죠. 자, 반의 관계는 한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단어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땅의 반의어는 자, 땅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땅이 아래에 있죠. 그래서 위에는 하늘, 이렇게 땅과 하늘을 반의어로 볼 수도 있고요. 자, 땅은 육지예요. 그쵸? 그럼 이번에 이제 해양으로, 바다로 가면 또 땅과 바다, 이렇게 반의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어는 꼭 한 쌍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알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상하관계인데요. 상하관계는 2개의 단어 중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또는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이어는 다른 단어를 포함하고요. 하이어는 다른 단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새를 한번 볼게요. 자, 동물과 새를 비교하자면 여기에서 상이어는 동물, 하이어는 새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새를 비둘기와 비교하자면 이번에는 새가 동물과 비교했을 때는 하이어였지만 비둘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이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이어와 하이어의 구분은 상대적이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상이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이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관계는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하고 동음 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동음이죠. 소리는 같지만 이의, 뜻이 다릅니다.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다리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다리 1번이 있고 다리 2번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다리 딱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네, 지금 그쵸? 몸 아래 붙어 있는 다리가 생각이 나죠? 자, 이게 1번에 있고요. 자, 2번은 물체 아래쪽에 붙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책상 다리,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은 사람 다리, 또 2번은 물체 아래쪽에 붙어 있는 거. 그렇죠? 또 3번도 4번도 있었는데요. 3번은 오징어나 문어 따위의 동물 머리에 여러 개 달려있는 그 다리를 말하고요. 또 네 번째 다리는 안경테에 붙어서 귀에 걸게 된 부분. 우리가 그것도 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안경다리가 부러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이어라고 합니다. 자, 반면 동음 이의어는 다이어와는 좀 다릅니다. 자, 아까와는 다르게 이 동음 이의어는 사전에 각각의 표제어로 실렸습니다. 자, 배 1, 배 2, 배 3. 아까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다리에 이렇게 빨간색 설명이 쭉 또르르 있었지만 동음 이의어는 사전에 각각의 표제어로 실려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배 1은 이것도 역시 우리 봄과 관련됐네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따위의 내장이 들어있는 곳을 말하고요. 그쵸? 자, 두 번째 배는 우리가 타는 배를 말하죠. 물에 둥둥 뜨는 배를 말하고요. 자, 세 번째는 또 먹는 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동음 이의어는 사전에 각각의 표제어로 실려 있고요. 소리는 다 같습니다. 하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처음에 살펴봤던 그 다이어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심적 의미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다이어 첫 번째 다리에서 첫 번째 다리가 뭐였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 있었던 다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리의 중심적 의미가 바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다리고 나머지 것들은 주변적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손이에요. 손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러한 손, 그리고 두 번째 손은 그 작업은 손이 많이 가.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노력, 힘,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할 때는 손이 많이 필요해. 여기에서의 손은 또 2번이랑은 다르죠. 네,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가나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심적인 거, 우리가 흔히 손하면 생각나는 거, 그게 바로 중심적 의미가 되고요. 나머지의 것들은 주변적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 선생님이 손을 한번 찾아봤더니, 자, 1번이 바로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이렇게 나오고요. 2번은 손끝에 5개로 갈라진 부분, 우리가 손가락,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이런 것도 모두 다 주변적 의미에 속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사람의 수완이나 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주변적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동음 이의어 손을 한번 쳐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손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그게 첫 번째고요. 또 손이는 손님이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이렇게 해서 동음 이의어는 사전에 각각의 표제어로 실렸다는 것 꼭 알고 있으세요. 자, 동음 이의어와 다이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2022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39번에 보면 자, 보기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 그리고 니은 주변적 의미, 그리고 디귿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알죠? 자, 기역은 중심적인 의미, 다이어 중에서 중심적 의미, 그리고 니은은 주변적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르다. 이것은 동음이의어라는 것.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를 한번 살펴보면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그리고 버섯이나 신 따위 끝이 오똑하게 내민 부분,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음이의어 각각의 표제어로 보자면 우리의 얼굴에 있는 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디, 매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이어와 동의어 문제를 동음이의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똑쌤은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